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20일, 12일, 21일 해외 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 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뉴캐슬 첼시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홈팀 뉴캐슬은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수비 라인을 찢어내는 전개가 강한 팀이다. 그래서 상대의 풀백이 1대1을 버티지 못하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쪽으로 침투 루트가 연속으로 열린다. 고드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흔들고 컷인 이후에는 슈팅과 컷백 선택을 빠르게 가져가는 에이스다. 그 움직임이 살아나면 상대 센터백이 커버를 위해 측면으로 끌려 나오고 박스 중앙은 순간적으로 비는 장면이 나온다. 볼테마드는 전방에서 등지고 버티며 이선이 따라올 시간을 벌어주고 박스 앞에서는 세컨드 찬스를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의 각도를 만들고 전개 방향을 좌우로 흔드는 역할이 확실하다. 그리고 뉴캐슬은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올려 상대 빌드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운영도 강점이다. 그래서 측면에서 한번 균열을 내면 센서백 커버 박스 중앙 공간 발생 결정적 찬스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원정팀 첼시는 공격 전개 자체는 재능이 많지만 최근 측면 풀백 라인의 수비 조직이 불안한 흐름이다. 풀백이 상대 윙어를 1대1로 막아내지 못하면 센터백이 측면으로 이동해 커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렇게 되면 센터백이 비워둔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생기고 상대가 그 공간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이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주앙 페드로는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잡고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지만 팀이 수세로 밀리면 볼 공급이 끊길 수 있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스피드로 돌파를 만들 수 있으나 수비 부담이 커지면 공격에서의 출발 지점이 낮아지는 변수가 생긴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패스를 뿌리며 템포를 살릴 수 있지만 측면 수비 커버가 꼬이면 중앙 밸런스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전환 상황에서 한 번에 찌르는 패스가 가능하니 뉴캐슬이 라인을 과하게 올릴 때 한 방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풀백 라인의 불안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박스 안 공간을 내주는 쪽이 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풀백 라인이 흔들릴 때 센터백 커버로 버티려 하지만 그 순간 박스 안이 비며 치명타를 맞는 흐름이 반복된다. 뉴캐슬은 고든의 측면 돌파로 그 약점을 직접 찌를 수 있어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자연스럽게 쌓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수비 조직의 균열이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고 홈팀 뉴캐슬 승리가 성립될 그림이 가장 명확하다. 두 번째 경기 브라이턴 선더랜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이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홈팀 브라이튼은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점유한 뒤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만드는 팀이다. 루터는 몸을 버티며 볼을 지켜내고 짧은 원터치 연계로 박스 근처를 순식간에 정리하는 링크업이 강점인 자원이다. 그래서 루터가 등지는 순간 이선이 한 박자 빨리 앞으로 달려들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민테는 속도와 직선 드리블이 확실한 타입이라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1대1을 걸어버리는 파괴력이 있다. 그루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로 각을 만들고 짧은 패스로 리듬을 바꾸며 슈팅 레인을 여는 감각이 날카롭다. 그래서 민테와 그루다가 라인 사이로 침투 타이밍을 잡는 순간 박스 앞에서 슈팅과 킬패스가 동시에 열린다. 특히 상대 중원이 수비 라인과 거리를 벌리면 홈팀 브라이튼은 그 공간을 프리존처럼 써버리는 전개가 나온다. 결국 홈팀 브라이튼은 간격이 벌어진 팀을 상대로 찬스 생산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를 갖춘 팀이다.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원정팀 선더랜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간격이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상대가 박스 앞에서 볼을 잡으면 슈팅과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브로베이는 피지컬을 앞세워 등을 지고 버티며 동료를 살려주는 홀드업이 강점이라 전방에서 한 번은 버텨주는 자원이다. 하지만 브로베이가 버텨도 이선 지원이 늦으면 공격은 단발로 끊기고 다시 수비로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진다. 탈비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로 변화를 주는 윙어 타입이라 넓은 공간이 열리면 날카로움이 살아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반복되면 탈비가 공격에서 만든 이득보다 수비에서 잃는 손해가 더 커진다. 자카는 패스 전진성과 템포 조절이 되는 자원이라 역습의 첫 패스를 깔끔하게 꽂아줄 수 있다. 하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 유지가 무너지면 자카가 공을 잡기 전에 이미 박스 앞이 흔들리며 수세 국면이 길어진다. 선더랜드의 라인 간격 붕괴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 내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이다. 그래서 민테와 그루다가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브라이튼은 슈팅과 마지막 패스를 계속 쌓을 수 있다. 결국 홈팀 브라이튼이 박스 앞 주도권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맨시티 웨스트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맨시티 포메이션은 4-3-2-1이며 중앙에 2명의 인사이드 플레이메이커를 세워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두드리는 구조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첫 터치와 타이밍으로 끝내는 타입이라 컷백 한 번만 들어와도 득점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자원이다. 셰르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끌어당긴 뒤 방향을 바꾸는 감각이 좋아 수비 간격이 벌어질수록 킬패스와 슈팅 선택지가 동시에 열린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압박을 유도한 뒤 원터치로 탈압박을 완성하는 연결골이라 상대가 내려앉아도 박스 앞 리듬이 끊기지 않는다. 그래서 맨시티는 박스 앞에서 멈춤 가속 템포 변화를 반복하며 수비 라인을 한 발씩 뒤로 밀어넣는 흐름을 만든다. 또한 레스트 디펜스가 안정적이라 공격 숫자를 늘려도 역습 한 방에 흔들리는 장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교체 자원에서도 속도를 올릴 카드가 분명하며 후반에 스프린트 싸움으로 경기를 깨는 플랜이 준비돼 있다. 오마르 마르무시와 사비우 같은 순간 스피드 자원이 벤치에서 대기한다면 후반에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3백 기반 3-4-3이며 윙백이 올라가야 폭이 살고 전방 압박도 형태가 잡히는 구조다. 하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고 센터백 옆 공간이 그대로 찢어지는 리스크가 커진다. 윌스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타입이라 공급이 끊기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제로드 보에는 측면에서 대각 침투와 컷인으로 득점 루트를 만드는 자원이라 전환 속도가 살아야 위협이 커진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연결과 방향 전환이 중요해지는데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선택지가 줄어 전개가 단절되기 쉽다. 웨스트햄은 실점이 누적된 흐름에서는 라인 올림이 조심스러워지고 수비 블록이 깊어지며 공격이 단발로 끝나는 경우가 늘어난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90분 내내 수비가 버티는 그림으로 굳어지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3백이 흔들리는 순간을 얼마나 빨리 봉합하느냐가 승부의 생존 포인트가 되는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3백의 옆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맨시티가 박스 앞에서 리듬을 쥐는 순간 홀란드 마무리로 승부가 빠르게 기울 가능성이 높다. 후반 교체 카드까지 감안하면 맨시티 쪽 기대값이 더 단단하며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네 번째 경기 본머스 벌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강점이 있는 팀이다. 홈팀 본머스는 측면에서 속도를 붙인 뒤 박스 안으로 빠르게 공을 투입해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템포가 좋다. 에바니 우송은 박스 안에서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바꾸는 결정력이 강점이며 니어 포스트 침투 타이밍도 날카로운 편이다. 세메뉴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로 수비를 끌어내고 컷백각을 만들어 이선이 달려들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이 크다. 클라이베르트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템포를 조절하고 전환 패스로 좌우를 바꾸는 연결고리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홈팀 본머스는 중앙에서 한번 방향을 틀어준 뒤에 측면으로 전개를 옮기며 수비 블록을 계속 끌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이선이 박스 근처로 침투하는 타이밍이 정교해지면 크로스뿐 아니라 컷백 루트에서 고급 찬스가 연속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본머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리듬을 잡는 순간부터 공격 퍼포먼스가 확 살아날 경기다. 벌리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에서 먼저 압박을 걸고 속도를 붙여 전진하는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다. 하지만 원정팀 벌리는 수비 라인이 버티는 힘이 떨어지며 실점 누적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흔들림이 커지는 팀이다. 특히 전방 압박 이후 미드필더 라인의 리커버리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중간 지대가 넓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는 편이다. 그래서 상대 이선 자원들이 그 공간에서 여유롭게 방향을 틀고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흐름을 자주 허용한다. 브로야는 전방에서 뒷공간을 노리며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장점이지만 팀이 밀리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브룬 라르센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슈팅 각을 만들 수 있으나 수비 부담이 커지면 공격 가담 빈도가 줄어든다. 우고추쿠는 중원에서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며 경합을 버티는 타입이지만 라인 전체가 벌어지면 혼자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원정팀 벌리는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는 순간부터 수비 블록이 좌우로 찢기며 컷백 대응이 늦어지는 흐름이 가장 위험하다. 원정팀 벌리는 하프 스페이스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약점이 구조적으로 보이고 그 구간이 열리면 수비 블록이 쉽게 찢어지는 팀이다. 홈팀 본머스는 클라이베르트의 연결과 세메뉴의 돌파가 맞물리면 컷백 루트에서 고급 찬스를 누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본머스가 리듬만 먼저 잡으면
에바니 우송 마무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승리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울버햄튼 브렌트퍼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5-3-2이며 5백으로 박스 안 밀도를 올려 실점 리스크를 먼저 줄이는 팀이다. 올 시즌 아직 리그 1승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남은 일정이 22경기나 남아있어 반전의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팀이다. 게다가 17위권과 승점 차이가 14점 수준이라 한번 연승 흐름만 타도 잔류 레이스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이번 홈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라 시즌 방향을 돌리는 생존 승부처로 체감되는 매치업이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최전방에서 버텨주며 박스 안 마무리로 연결되는 장면에서 가치가 커지는 전방 자원이다. 벨가르드는 이선에서 볼을 받아 전개를 이어가고 타이밍이 열리면 침투로 득점 구간까지 들어가는 역할이 중요한 자원이다. 안드레는 중원에서 충돌 구간을 버텨주며 수비 전환 시 1차 차단과 간격 유지에 힘을 보태는 자원이다. 울버햄튼은 강등이 확정되는 순간 구단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돈과 직결된 싸움이 된다. TV 중계 권료와 유니폼 스폰서, 경기장 광고 수익 같은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선수단의 동기부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결국 홈팀 울버햄튼은 수비 밀도를 유지한 채 한 번의 전환과 세트피스로 승부를 끊어내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팀이다.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백 안정감 위에 이선의 기동력으로 전환 속도를 올리는 팀이다. 티아고는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선택으로 득점 장면을 노리는 공격 자원이다. 와타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수비 라인을 흔들고 박스 근처로 파고들며 컵백각을 만드는 역할이 중요한 자원이다. 옌센은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전개 방향을 바꾸는 패스로 공격의 결을 정리하는 자원이다. 브렌트퍼드는 상대가 내려서면 측면에서 숫자를 만들고 상대가 올라오면 뒷공간을 찌르는 선택이 분명한 팀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빠르게 열리면 위협이 커지지만 반대로 템포가 끊기면 공격이 단선으로 굳는 구간도 나오는 팀이다. 수비는 포백 라인을 유지하되 이선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면 박스 앞 2차 커버가 비는 장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선 초반 템포를 잡지 못하면 세트피스와 박스 근처 혼전에서 불필요한 파울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원정팀 브렌트퍼드는 전환 속도를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울버햄튼의 5백 밀도를 흔들 수 있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이 경기는 전술보다 먼저 동기부여가 경기 강도를 올리는 매치업이다. 울버햄튼은 생존과 경제적 현실이 직결된 상황이라 홈에서 한 번은 반드시 결과를 잡으려는 압력이 크다. 5백으로 버티고 기회를 한 번만 잡아도 결말이 날 수 있어 홈팀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기다. 이상으로 12월 20일, 12월 2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